자, 여러분, 우리 센텀여고 학생들 내신 필기 문제를 예시로 해서 내신 끝났을 때 또는 내신 직전에도 어떤 식으로 학습하셔야 되는지를 좀 잡아드릴 거고, 제가 이거 누차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근데 여러분 탓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성적은 안 나왔을 땐 전적으로 제 탓하셔도 되고요. 잘 나왔을 땐 전적으로 여러분 탓을 하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 저도 어쨌든 강사를 하면서 두 가지잖아. 첫 번째는 좋은 수업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결과 내야 되고, 그게 제 사업의, 제 상품의 상품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에 대해서는 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소리는 저는 하지 않을 거고, 애초에 그런 자세로 공부를 수업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욕하셔도 되고,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도와주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조금 아쉬운 게 이 친구 되게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래서 컬러로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이제 이 친구 되게 열심히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틀린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수업 때 해주신 거야. 흘러가듯이 해주셨지만 얘는 꼼꼼하게 필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은유법은 생략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자, 내 마음 호수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자, 저 잠깐 따라오실 거야. 여기로 잡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드리냐면, 여러분은 처음 치는 내신이지만 저는 1년이면 20개 넘게 봐요. 그러면 지금 한 4년 동안 몇 개를 봤겠어.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받고 지긋지긋하게 문제가 반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제 수업은 가장 객관적인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대 개념 수업이 있다 그랬었잖아. 윤회적인 나비효과, 공교회, 16개념, 베이노의 수나보.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야. 15년 전부터 제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준이야. 왜 기준이냐면, 이 수나보라는 개념 교재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요, 그 시절에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사, 석사, 박사, 전현직 교사분들, 그래서 제일 개념 교재 중에 제일 권위 있고 제일 퀄리티 높은 연구진들하고 같이 썼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수업이었고 기준이 되는 교재였고, 이걸 전국에 한 60개 넘는 학교에 교사분들이 신청하셔서 연구용 교재로 드렸습니다. 이게 그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기준을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야. 자, 은유법이라고 했을 때 이 은유법은 뭐냐, 제가 두 가지로 했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은유법은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 A는 B이다 꼴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요, 논리적이지가 못해. 그 논리기호를 썼잖아. 그게 뭐야? 문장 기호야. 그래서 문장 부호야. 그래서 주어는 서술어이다 표현했다고요. 자, 그럼 왜 은유법인지도 설명을 드렸잖아. 이게 왜 은유법이라고 그랬어? 여기 있는 은은 숨어 있다야. 그래서 은유법이라는 정의의 배경은 매개어가 명시적이지 않아. 즉, 숨어 있다야. 즉, 은둔에 있어요.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거랑 비교하는 개념이 뭐였어요? 직유법이었죠. 직유법은 반면에 뭐였니? 정의가 뭐였어요? 비유의 매개어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는 뭐냐면 직접 드러난다야.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간접이야. 자, 그런데 이 용어도 교통정리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솔직히 뜨끔뜨끔한 게, 이게 한 300년쯤 지나면 교통량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역사가 30년밖에 안 된 학문이다 보니까 뭐 어쩌겠어. 교수님들도 자신이 없어. 왜? 얘기를 하면은 전국의 교수님들이, 야,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요건 내가 먹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로 잡고 계시면 돼요.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학교 내신 필기랑 지금 이게 충돌이 나잖아. 왜? 생략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A만 있거나 B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꼬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서 더 한 게 문제가 된 거거든.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자, 은유법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매개어가 명시적이지 않은 거, 숨어있는 거,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얘기했었고, 직유법은 매개어가 명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갖는다 그랬었지? A 같은 A인 듯 B라고 얘기했었잖아. 됐어? 자, 그럼 봐, 이제 이걸 좀 더 논리기호로 볼 건데, 중앙생 논리기호로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B는 뭐야?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내 마음은 호수다. 호수. 진짜 호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눈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네 눈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는 B는 보조관념이죠. 반면에 호수 같은 눈 했을 때 보조관념 뭐야? A잖아.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원관념은 뭡니까? 이게 원관념이야. 이게 원관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직유법이고 이게 은유법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직유법과 은유법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또 이제 이 학생이 헷갈린 것 또는 헷갈렸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징이야. 자, 상징법은 뭐냐면 정의,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써야 되는 거냐면 원관념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됐어? 그리고 뭐만 있어야 돼? 보조관념만 있어야 돼. 자, 제가 수학 논리기호를 쓰는 이유는 수학 논리기호를 하셔야 명확하게 개념이, 엄밀하게 개념이 잡히기 때문이라고. 그냥 얼렁뚱땅 언어적으로 해버리면 중의적이고 애매해서 계속 헷갈린다고요.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래,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으로 쓴다. 얘는 상징이야. 원관념, 보조관념 둘 다 들어야 되는 건 당연히 은유직유야. 이해되셨어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이제 이걸 틀린 친구가 만약에 이제 시험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이걸 풀었다. 아, 이거 개념 문제구나 라고 풀었으면 좀 간단하게 3번이 그냥 보이겠죠. 보조관념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건 뭐라고? 상징을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은. 여기까지 됐어? 그 정답은 3번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러면 3번을 못 고른 거냐? 얘기했잖아. 뭐 때문이다? 그래, 여기 나와 있는 필기를 해놔버렸잖아. 자, 고재종의 첫사랑 시 알죠? 그래서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원관념이 이렇게만 떼놓고 보면 없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원관념을 생략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할 친구지. 그래서 원관념이 생략은 되었다. 그래서 원관념 생략 가능이라고 필기를 해주셨다는 거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잖아. 엄밀하게 이건 틀린 개념이야. 오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흘러가듯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건 오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는 구제받기 힘들어요. 근데 필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가 수업 시간 열심히 들어서 이렇게 필기해서 생략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3번도 가능한 선지 아닌가요? 라고 한번 다퉈는 보시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 다툼을 인정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다 1등급 나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다툼을 인정해주지 잘 않아. 특히 어떤 경우에? 객관식 경우에. 정답이 여러 개 돼버리면은 점수가 계속 올라가 변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해결하셨어야 되는 거냐? 내가 맨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언제 해라? 내 수업과 학교 선생님 필기가 충돌나는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우선이 돼. 나한테 확인을 받아서 시험 전에 미리미리 질문을 해놓으셔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 영향을 주실까봐 출제가 끝난 지점부터는 질문 안 받으시잖아.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언제 해놨어야 돼? 지금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 필기가 나오는 순간 주말에 수업 듣고 다음 주에 무조건 선생님한테 질문 가서 하시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세심하는지 좀 이해하셨어요, 이제? 나는 대충대충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생은 대충 살아요. 인생은 대충 사는데, 왜냐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막 치밀하게 산다고 그게 안 달라지더라고. 인생은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 그런데 니네 수업은 못 그렇게 듣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몇몇 반들 인원 제한해서 끊을 거야. 솔직히 얘기하잖아. 애들 안 오면 미안해. 한편으로는 나는 좋아. 왜? 있는 애들에 더 집중해 줄 수 있고 더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진심이야. 솔직히 제가 4월 달까지는 돈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으면 좋았겠지. 근데 5월 1일부터는 그냥 돈 문제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부산에 내가 수업 왜 나올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이해가 안 되신대. 그래서 이제 4월 30일에 내신 휴강 기간에 내신 이제 고3 수업 없을 때 가가지고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너는 뭔데 부산 가서 그러고 있냐? 빨리 안 올라올래? 엄마가 학원 차려줄게. 플렉스 해줄게.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보신 거야, 자꾸 저한테. 너 왜 거기서 하니?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왜 부산 와 있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엄마 부산 학생들이 좋아요. 엄마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야, 너 3년 뒤에 와. 올해 고1들 끝까지 책임지고 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일단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학생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명 책임지는 것보다는 10명이 훨씬 내 능력상 맞아. 10,000명보다는 100명이 맞고. 그래서 학생 수가 많고 적고는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제가 방법을 찾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런 지점들에서 제발 틀리지 말자.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누차 말씀드렸고 이제 5월달에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맙시다. 같은 잘못 반복하지 맙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내용과 충돌이 났다. 무조건 저한테 질문하시고 다음 주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이야. 제발 놓치지 말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야.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국가 공문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수능 만들고 내신을 만들거든. 거기에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학작품의 내용, 표현,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해서 작품을 감상하자라고 나와. 그래서 내용과 표현 형식인데, 자 그럼 봐봐. 메타데이터를 붙여볼게. 여기서 표현에 해당하는 걸 녹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볼게. 표현에 해당하는 게 뭐지? 표현법이야. 그걸 동의어를 뭐라고 해? 수사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사법이라는 표현은 원래 틀린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 아니야. 수사법은 원래 틀린 표현이에요. 왜 틀린 표현이냐면 수사법은 정확하게 기원이 뭐냐면, 어원이 뭐냐면 그리스에서 법정에서 쓰였던 서술 방식이 수사법이야. 그러니까 사실 수사법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교육과정상 표현법이 맞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수사법인데 내가 거기다가 표현법이 맞아 이 모자란 인간들이라고 해봐야 나만 욕먹기 때문에 수사법, 표현법 그냥 갖다고 놓고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표현법은 뭐다? 은유법, 직유법, 상징법 이런 게 표현법이야. 됐지? 자 그러면 봐. 세 가지 메타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었잖아. 여기서 내용에다가 밑줄 두 줄 쳐볼게. 내용에다가 하는 게 뭐겠어? 이런 게 보통 내용인 거야. 이런 게 보통 내용인 거야. 이런 게 보통 내용인 거야. 형식에다 세모를 쳐볼게. 뭐가 형식이야? 이런 게 형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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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이를 쳐보니까 형식이야.
같은 이름은 누구야? 논리야. 알겠어요? 형식이는 그래서 논리야. 형식이는 논리기호야. 논리기호가 뭐야? 주어는 서술어야. 논리기호가 뭐야? A 4개어 B야. 주어는 서술어다. A 같은 B다. 4개어가 형식이야. 됐니? 얘는 뭐야? 원관념 없어야 돼.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해야 돼. 이게 바로 상징이야. 형식이는 원관념, 여사건, 연관념, 여집합, 교집합, 보조관념, 즉 보조관념만 있다야. 엄밀하게 잡으십시오. 제가 이걸 15년 했어. 그냥 대한민국 1등이에요. 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이제 똥차가 됐어. 빨리 비켜줘야 돼. 빨리 은퇴해야 돼. 제가 2010년에 이제 인강 첫 데뷔했고, 그 데뷔했을 때 제자가 연락이 왔어. 선생님, 이번에 인강 데뷔합니다. 빨리 은퇴해줘야 돼요. 똥차가 됐어. 하면서. 벌써 제자들이 여러분, 법무법인 차렸어요. 한의사 개원했어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강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딱 맞고 3년 뒤에 은퇴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빨리 은퇴해줘야 되겠다. 우리 제자들 위해서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강사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 제 구독자 중에 제자 출신 강사들이 꽤 계시더라고. 요즘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래 같이 공부합시다. 우리 제자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쉽다. 제가 이쪽으로 올게요. 우리 센텀 용어 좀 아쉽다. 됐죠?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그냥 좀 일반적인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이어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좀 걱정하시는 게 이거잖아. 센텀 용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90점대 이상의 점수들이 좀 많아 보였고 근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아마 1등급 컷이 뭐 90점, 2등급도 가면 90점, 3등급 한 80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에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뭔가 하실 것 같고 변별력 갖춘다면 서술형 또는 독서 외부 지문이야. 그러면 이번 6월 모의고사가 또 중요해질 수 있겠고 6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강 수업을 좀 준비 중이고요. 이 특강은 여러분 방학 때가 메인인데 81지문 정도 정리하잖아. 부산 지역의 외부 지문의 80% 이상이 해결이 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루에 3지문씩 30일이면 여러분 고2 때까지 외부 지문은 문제가 없고 지금 고2 학생들이 고3 수업 좀 듣겠다고 난립니다. 외부 지문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오시면 되고 해고는 원래 외부 지문이 다 뒤지는데 그걸 제가 100% 적중을 그냥 시킨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1달러 요약해 준 게 서술형 1-1번 문제, 2달러 요약해 준 게 2-2번 문제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차라리 여고 학생들이었으면 외워서 다 맞았을 텐데 남고 애들이 또 열심히 하는 친구는 하지만 안 하는 애들 안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아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왜 센텀여고 수업하는데 다른 학교 얘기를 하시나요인데 여러분 저는 전국에 7대 학군 수업을 하는 거의 유일한 강사야. 그리고 매년 15개에서 20개 이상의 학교 내신 분석을 해요. 그럼 어떤 게 보이냐면 딱 이거 얘들아. 부산 지역만의 특징이 보일 수밖에 없어. 얘기했지. 왜? 일단 기간제 교사분들이 계속 옮겨 다니시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는 신규 채용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간제 교사분으로 가셔. 그럼 기간제 교사분이 이렇게 사립공립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게 돼요. 그러면 유형이 겹쳐요. 내용도 겹치고. 국공립 두말할 필요도 없어. 서울 선생님이 갑자기 부산 오거나 부산 선생님이 갑자기 제주를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발령을 보통 그 내에서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내신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내신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해고 내신은 4사고기 때문에 워낙 특이하잖아. 그런 좀 차별화되는 점들만 구분이 되는 거지 나머지 학교 내신은 사실은 되게 비슷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센텀여고랑 해강고 차이보다요. 부산이랑 대구 특징이 훨씬 크게 나.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센텀여고랑 해운대고 내신 차이가 센텀여고랑 대구에 있는 학교 차이 정도 차이가 나.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 수업들은 같은 지역 내 지문들은 눈여겨 봐두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센텀여고 학생들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뭐 내용이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돌 나서 우리가 평소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이 좀 손해보는 느낌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몇 가지 보여서 설명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걸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개념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별 내신 필기를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들도 보충 수업에서 이렇게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요청해 주셔야 되고, 아니야, 이제 내가 할게 그냥.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학교별 내신 수업 이렇게 2시간씩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필기 미리미리 가져오셔서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하자. 미리미리 기말 예상진도 나갈게. 그래서 지금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교과서에 대부분 3인국 들어가고 그럼 송민국 엮여서 나와요. 그래서 3인국, 송민국, 만군과 다음 주에 고전문학 특강으로 쭉 이어서 나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면 되고 6평 둘 다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6평도 같이 보도록